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압력과 부피의 변화, 바로 보일 법칙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압력이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압력은 일정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힘이 아니에요. 일정한 넓이, 다른 교재에서는 단위 면적당 힘,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위 넓이 또는 단위 면적,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단위자가 붙었다는 것은 2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라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요 면적이 받는 힘의 크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요 면적이 4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이 4제곱미터에 받는 힘이 예를 들어서 뭐 80N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압력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딱 1제곱미터당 얼마큼의 힘인지를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에서 1이 됐으니까 4로 나눴으니까 1제곱미터당 20N의 힘이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압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압력은요, 힘을 뭘로 나눠라? 면적으로 나눠라. 그러면 딱 1, 단위 면적당 힘이 나오겠죠? 요게 바로 압력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해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기체 압력인데요. 기체 입자들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가만히 있지 않고 입자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기체 입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그 용기 벽면에 어떻게 해요? 충돌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충돌을 할 때 이 면적, 일정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기체의 압력이다. 그러니까 기체가 용기 벽면에 가하는 그 압력을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 기체가 어떻게 용기 벽면을 쳤어요? 바로 입자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력의 방향과 크기는 어때요?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요.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게 된다. 바로 압력의 특징이고요. 자, 기체 압력이 커지는 건 결국에 이 기체 입자가 입자 운동을 통해서 충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 충돌 수가 바로 압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풍선과 큰 풍선이 있는데 내가 풍선을 후 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걸 입에 이제 풍선을 물고 후 불면 공기 입자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기 입자가 옛날에는 이제 5개밖에 없었는데 내가 막 후 불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입자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내가 풍선에 후 부는 순간 얘네들이 입자 수가 많아지면서 충돌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압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력이 커지면 밖으로 밀고 나가니까 풍선 크기가 커진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서 원리를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의 크기 비교해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압력 어떻게 하라고요? 힘이 중요했고요. 그냥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었어. 이걸 면적으로 나눠서 단위 면적당 힘이 바로 압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랑 나를 볼게요. 자, 가랑 나는 면적은 동일해요. 그쵸? 면적은 동일한데 얘는 물이 없고 얘는 물이 꽉 찼으니까 얘가 더 무거워서 더 큰 힘으로 누르겠죠. 그러니까 압력 누가 크겠어요? 나가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스펀지인데 스펀지 눌린 정도가 나가 크잖아요. 그죠? 압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랑 달을 비교해 볼까요? 자, 얘네들은요, 둘 다 꽉 찬 삼각 플라스크이기 때문에 힘이 동일해요. 그쵸? 무게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넓은 면적으로 펼쳐졌고 얘는 요 좁은 면적에 이 무거운 무게가 다 실린 거야. 이 좁은 면적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겠어? 이 단위 면적당 힘 압력을 봤을 때는 더 높은 압력을 받겠죠. 아니, 여러분, 뾰족한 연필 같은 거 이렇게 연필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여기 지우개 달려 있잖아요. 여기다가 양쪽으로 손가락 해봐. 어디만 아파? 여기만 아파. 그치? 근데 이 지금 손가락이 멈춰 있어요. 멈춰 있다는 건 양쪽으로 누르는 힘이 같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쪽에서 세게 누르면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이쪽에서 세게 누르면 이동하는데 가만히 있다는 건 양쪽 힘이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여기만 아파? 면적이 작아서
뾰족해가지고 면적이 작아서 이 작은 면적에 힘이 몰리니까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면적이 더 작았을 때 더 압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기압 나왔습니다.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약 1000km까지 공기가 분포해 있거든요. 이 공기의 압력을 다 통틀어서 그죠?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1000km까지 공기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 1000km 공기의 압력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고요. 그게 바로 1기압입니다. 지표면에서는 보통 이제 1기압일 건데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있어 없어? 희박해. 그래서 아주 높은 산에 히말라야산 같은 데 갈 때는 이 산소통을 메고 가잖아요. 공기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왜 그럴까요? 중력 때문입니다. 자, 중력은 지표에서 크기 때문에 이 공기들이 다 중력에 의해 아래쪽에 몰려 있어요. 위에 가면 공기 별로 없다.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겠죠. 요것도 선배들이 가끔씩 물어보면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지금 배울 때 잘 개념을 정립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의 주제 바로 보일 법칙 나왔습니다. 자, 보일은 일단 사람의 이름이고요. 보일이라는 학자가 증명해낸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압력과 부피 이 둘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은 변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볼 거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온도 일정해야 되고요. 온도 일정해야 되고요. 또 기체의 양도 변하면 안 되겠지. 아까 우리 풍선 불 때 이 입자들을 넣어주니까 또 압력이 커졌잖아. 그런 것도 안 돼. 그치? 압력과 부피 얘네들 사이의 관계만 볼 거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 다 동일하게 맞춰 놓고 얘만 변화하면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압력이 증가했더니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피스톤에서 압력을 가했더니 어떻게 돼요? 부피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압력이 증가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서로 뭐야? 반대 관계죠. 한 놈이 커지면 한 놈은 작아진다.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비례 관계.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어떻게 된다? 부피가 n배 커지면 압력은 n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서로 반대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반비례 관계인데 이 반비례 관계를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압력과 기체의 곱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반비례를 뜻합니다. 맞아? 봐, 곱이 일정해야 돼.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가 무조건 10이야. 자, 무조건 10이야. 자, 그러면 동그리가 10이면 세모는 1이잖아. 동그리가 5면 절반으로 줄었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2배 커져야 돼. 맞아요? 얘가 1이 되면 얘는 10이 돼야 돼. 곱이 일정하다는 것은 반비례를 의미하는 거야. 얘가 5배 커지면 너는 5배 작아져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곱이 일정하다, 반비례하다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어떻다?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다. 요건데 괄호 안에 뭘 쓸 거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개념들을 공부할 때 얘를 과학에서 표현하는 기호들이 있어요. 기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한국말로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기호로 빨리빨리 쓴단 말이야. 자, 압력은 영어로 pressure입니다. pressure. 그래서 P 이렇게 쓰고요. 부피는 영어로 뭐야? volume이야, volume. 그래서 V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PV는 일정. 이게 바로 보일 법칙입니다. 자, 뭐라고? PV는 일정. 그러면 처음 압력 곱하기 나중 부피, 처음 부피, 처음 압력. 이 둘이 곱이 변화해도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실린더에 기체가 들어있어요. 여기 기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 40리터라고 해볼게요. 됐어요? 그리고 얘는 대기압을 받으니까 1기압이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기압일 때 얼마다? 40리터다. 맞니? 그치? 근데 쌤이 여기다가 추를 하나 올렸어요. 추를 하나 올렸는데 이 추가 1기압만큼 눌러준다? 그럼
그럼 얘는 막 대기압 플러스 1기압 해서 총 몇 기압? 2기압이 되겠죠. 맞아. 2기압이 됐다. 그럼 얘 몇 리터 될까? 얘 몇 리터 돼야 돼? 이게 곱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얘가 2배 됐으면 얘는 2분의 1배 돼야 되잖아. 20리터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다가는 쌤이 추를 3개를 올려볼게요. 그럼 몇 기압? 설마 3기압이라고 하진 않겠지. 추가 3개 플러스 대기압까지 잊으면 안 돼요. 총 4기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피는 얼마가 돼야 돼? 지금 PV 곱한 게 4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10리터가 나와줘야 된다.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거 몇 리터 될까?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압력과 부피. 곱이 일정하다는 것은 반비례하다 의미고 한 놈이 2배 커지면 한 놈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어떤 지점에서든지 간에 이 곱이 어때야 돼? P 곱하기 V의 곱값이 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P 곱하기 V 요 면적 있지? 요 면적 다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돼. 알겠어? PV 곱이 일정하다, 반비례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자로 넘어가서 넘겨주세요. 네, 넘어갔습니다. 자, 보일의 실험 있었는데요. 자, 제2자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2자관에다가 수은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은을 이렇게 이제 뭐 집어넣었고 이렇게 수은을 집어넣었고 대기압이 이렇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수은 기둥과 대기압이 합쳐가지고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수은을 더 집어넣었어요. 지금 수은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내가 수은을 더 집어넣고 거기다가 대기압까지 이제 가해가지고 이 기체를 막 꼭 눌렀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어떻게 돼요? 기체가 더 이렇게 해서 부피가 줄어들더라. 이거를 보일이 직접 실험을 했다 이겁니다. 자, 제2자 유리관에 수은을 넣어서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를 측정했더니 감소하더라. 하나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는 감소했죠? 서로 반비례 관계다. 이런 거 이제 실험으로 했다라는 거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보일 법칙에 따라 압력과 부피가 변화할 때 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어떤 것들이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기체가 이렇게 있었고요. 자, 압력을 증가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밖에서 추를 얹든지 누르든지 외부 압력을 높였다는 거예요. 자, 외부 압력을 증가시키면 여러분 피스톤에서 꾹 누르면 이게 압축이 되잖아요. 자, 압력을 증가시키면 그 기체가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꾹 눌렀으니까 일단 외부 압력에 의해 부피가 이게 좁아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체육 시간 생각해봐. 이렇게 널널하게 있으면 서로 부딪혀 안 부딪혀? 안 부딪히는데 다 모여 이래가지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체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부딪힐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외부 압력에 의해서 기체 부피가 감소했고 그 안에서 얘네들이 입자 운동을 하면서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압력이 증가한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기체 부피가 감소했더니 뭐에 의해서?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 기체 부피가 감소했더니 너무 좁으니까 이것들이 충돌을 많이 하니까 압력이 증가했다. 서로 반비례 관계다. 됐어? 자, 그럼 거꾸로. 자, 외부 압력을 줄였어요. 그러면 밖에서 낑 눌러주던 애가 사라지니까 이게 부피가 늘어났단 말이야. 그죠? 외부 압력을 감소시켰더니 기체 부피가 증가했단 말이야. 어우, 널널해. 널널하니까 충돌 횟수가 감소하면서 기체 압력도 같이 감소할 것이다.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갔어. 요 상태랑 했을 때 어떤 게 가에서 더 클 것이냐? 당연히 부피가 큽니다. 그쵸? 기체의 부피가 가가 훨씬 커요. 그런데 이 부피라는 건 뭘 의미하냐? 입자와 입자 간 거리가 멀단 얘기예요. 맞아? 그치? 입자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 훨씬 멀까? 왜? 일정 양의 기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입자 알갱이 5개면 여기도 5개일 거 아니야. 그럼 입자 간 거리가 당연히 가가 크겠죠. 됐어요? 자, 그럼 뭐가 나가 커요? 외부 압력 여기서 꼭 눌렀었고 여기서 좁으니까 이것들이 충돌 횟수. 기체의 입자의 충돌 횟수 맞지? 충돌 횟수가 이쪽이 많겠죠. 좁으니까. 그러니까 압력도 나가 크겠죠. 자, 이런 것들 비교하실 수 있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압력에 의해 부피가 변하고 부피가 변하니까 이것들이 충돌 횟수가 바뀌어서 압력이 또 변하고 이런 건데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압력과 부피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변화시키지 않는 게 있다 그랬죠? 온도와 입자수입니다. 맞아. 그래서 입자의 온도는 변하지 않아요. 입자의 온도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입자의 개수를 써야겠다. 맞지?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입자의 크기라든지 입자의 질량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안 변해. 그냥 절대 안 변해. 이런 거는. 맞지? 입자가 막 갑자기 다른 입자로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온도가. 그런데 이 온도가 결정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입자의 운동 속도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완전 조심해야 돼. 자,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좁으니까 충돌 횟수가 많잖아. 그럼 충돌 횟수가 많으면 왠지 얘네들이 좁아가지고 막 더 빠르게 움직였을 것 같은 느낌이 온단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절대. 이거 그냥 좁아서 똑같이 움직여. 또 좁으니까 충돌을 많이 하는 거야. 이해돼? 자, 운동 속도는 무조건 이 입자가 가진 열 에너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온도만 결정하는 거야.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 거야. 너무 이거 한 100개 치고 싶어요. 100개 치고 싶어. 알겠어? 요거 반드시 오늘 이 개념은 꼭 알고 가셔야 된다. 약속입니다. 약속 알겠지? 운동 속도는 온도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일 법칙을 관련된 현상, 헬륨 풍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면 터져요. 그렇죠? 왜냐면 외부 압력이 감소하잖아요. 그 부피가 커지면서 터질 거고요. 자, 비행기 올라가면 귀 먹먹한 거, 이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안 맞아가지고 코 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에 있는 귀 인두관이 그걸 맞춰줍니다. 뭐 그런 차이들. 공기방울, 이제 물속에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물방울이 뽕 나오면 위로 올라갈수록 커져요. 그죠? 수압이 작아지니까 부피는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압가스통. 얘도 마찬가지로 고압이잖아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압력을 높였다라는 거고요. 운동화도 이렇게 푹신푹신한 어떤 그 에어 운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얘도 어때? 부피가 감소하고 커지고 하면서 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고, 비행기 올라가면 이제 압력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위로 올라가면 줄어드니까 이 페트병이 이제 빵빵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페트병이 쪼그라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쪼그라들 때는 기체의 압력이라는 것은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로 오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동일하게 찌그러질 거다. 이게 찌그러지는 이유는 부피가 이제 감소했기 때문이겠죠. 그럴 때 압력이 커져서 이제 부피가 감소하는 순간이 온다면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찌그러질 것이다. 자, 이런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보일 법칙,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다 라는 거 공부를 했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